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능력개발원 최중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 전에 자기 전문 경력과 경험을 살려서 퇴직 후에 전문가라든가 프리랜서, 더 나아가서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컨설턴트의 전망과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시조가 될 텐데 컨설팅의 시조를 간단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은 기업의 창설이나 운영, 관리 따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주거나 권고를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프레드릭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을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연구라든가 동작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일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근로의식을 고취했던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과학적 관리법이 혼이라든가 어떤 정신 중심으로 컨설팅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컨설팅은 좀 전략에 집중되어 있다. 원론이라든가 개론, 어떤 비전 측면의 어떤 컨설팅이라면 일본은 전술, 구체적이고 실용 중심의 어떤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설턴트의 의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경영 컨설턴트 협회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영 컨설턴트 협회에서는 독립해서 자격을 갖춘 개인 혹은 기업이 고객에게 혹은 고객 기업에게 그들의 방침이나 조직 그리고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문제를 조사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권고해 주거나 그것의 개선을 실시하는데 원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일,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경영관리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밝혀냄과 동시에 경영상의 성공 사례를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전파해주는 일, 혹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벤치마킹 부분을 보다 강조해서 설명을 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컨설턴트의 의의나 전망 부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보면은 대분류 두 번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군에 컨설턴트 직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은 인사 및 경영 전문가 파트가 있고 그 속에 경영 컨설턴트라든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품질 인증 심사 전문가, 그 외에 경영 및 진단 전문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직업 예시를 보면은 기업 경영 컨설턴트, 경영 진단 전문가, 기업 분석사, 육시그마 컨설턴트,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등이 직업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서 기업 운영이나 경영 방법, 조직 기능을 분석 혹은 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자문 제공하는 일 혹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밝혀 적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게 된다면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진단하는 일이 되겠고 그 진단을 통해서 해결 대안을 제시를 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실행 과정에서 같이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일까지 하는 전문적인 일이 컨설팅 혹은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컨설턴트의 전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대 유망직업 4위에 경영 컨설턴트가 랭크되어 있고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설문조사한 거에 의하면 2013년 유망직업 2위에 경영 컨설턴트가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왜 경영 컨설턴트들이 유망 직업인가 이런 걸 좀 알아봤는데 급여라든가 업무 성취도가 높다. 그다음에는 사회적 이상과 자기 발전성이 높은 분야가 컨설턴트다.
그리고 직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경영 컨설턴트가 유망 직업으로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산업 직업별 고용 구조조사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영 컨설턴트는 한 15,000여 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학력으로 보면 학사 이상이 약 60% 정도, 그리고 석사 이상도 3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를 됐습니다. 월 평균 임금은 약 436만 원 정도로 비교적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월 436만 원이면 소득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수입이 좋은가요? 네. 퇴직 후에 월 4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전문 직업을 가지고 한다면 좀 낮다라고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으로 프리랜서나 컨설팅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급여 수준은 좀 높낮이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소위 좀 못 나가면은 고객이 불러주지 않으면 좀 낮을 것 같고요. 근데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수입의 차이가 많다. 그다음에 제대로 형성된 컨설팅 회사에, 특히 외국계 회사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면은 상당히 좀 높은 급여를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아마 정리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컨설턴트의 전망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직업, 어떤 적성,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컨설팅의 의의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 고객 기업, 즉 기업의 경영 환경, 경영 상황들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과 대안책을 제시해 주는 일, 더 나아가서 실제 실행으로 그러한 개선점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영 컨설턴트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